호랑이 여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최미선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입니다. 파리 여행자들이 얘들아 나 파리 왔어 자랑하는 사진 1순위가 에펠탑 배경 인증사진인데요. 그렇게 파리 여행 증명서나 마찬가지인 에펠탑은 사실 굳이 코앞에 가지 않더라도 파리 어디서든 보이는 탑이랍니다. 파리 시내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높아봤자 6층 정도로 꺽다리 에펠탑을 확 가려버리는 방해물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 전신, 상반신 아니면 머리 꼭대기라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파리의 랜드마크가 된 에펠탑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몸이지만 태어날 땐 엄청 구박받았답니다. 에펠탑은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 때 세워진 건데요.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에펠탑은 설계자인 구스타프 에펠 이름에서 따온 거랍니다. 만국 박람회는 일종의 경제올림픽으로 요즘 말로 하면 엑스포인데요. 당시 유럽에서는 국력 과시의 상징이자 경제력 향상의 발판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공을 들였답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다 턱없이 실패해서 기대 만빵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1851년에 세계 최초로 엑스포를 개최한 곳은 영국 런던입니다. 당시 산업혁명을 통해 공장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물건들을 소개할 장소가 필요했던 영국은 일단 눈길을 끌기 위해 거대한 유리온실 같은 건물을 지었는데요. 수정처럼 투명한 궁전이라 해서 이름 붙은 수정궁을 내세워서 대성공을 거뒀답니다. 그러자 오래전부터 앙숙 관계였던 영국에게 선수를 뺏긴 프랑스도 1855년, 1867년, 1878년 세 번이나 박람회를 열었지만 수정궁을 따라잡기는커녕 엄청난 적자만 냈답니다. 그러니 좀 쪽팔리고 자존심이 팍팍 상한 프랑스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파리 엑스포를 또 준비했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100주년 기념 엑스포였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수정궁을 능가하는 진짜 폼나는 게 절실해서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수백 점의 응모작 중에서 에펠의 철탑이 뽑힌 겁니다. 사실 이 당선작은 에펠 회사 직원의 아이디어였다는데요. 그 설계안을 자기 이름으로 낸 거라네요. 어쨌든 당시 에펠은 유럽의 이름난 철교들을 놓고 자유의 여신상 뼈대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했는데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선언 100주년 때인 1886년에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거랍니다. 그렇듯 철골 구조물 최고 전문가인 에펠 작품을 보고 프랑스 정부는 오케이 바로 그거야 높이로 팍팍 눌러주는 거 프랑스 아직 살아있어 큰 소리 쳤지만 에구 문제가 있었답니다. 300m나 되는 철탑 공사비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나라에서 한다는 말이 어쩌냐 재정이 부족해서 공사비 25%만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한 겁니다. 이때 강심장 에펠이 그래? 알았어. 나머지는 내가 부담할게. 대신 엑스포 끝난 뒤엔 삶아 먹든 볶아 먹든 내가 운영하는 걸로 라는 조건을 내걸자 알았어. 20년간 독점 사용권 줄게 해서 계약이 성사됐답니다. 그래서 에펠이 투자금을 긁어 모아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하려는데 에구 또 탈이 생겼답니다. 뭐? 300m짜리 철탑을 세운다고? 아유 그거 자빠지면 큰일 나는겨. 몇몇 기술자들이 태클을 걸자 인근 주민들이 어머머 그럴 수 있겠네 싶은 공포감에 공사 중지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자 에펠이 내가 강물에 다리도 많이 놓고 응? 자유여신상 뼈대도 세운 사람이야. 나 못 믿는겨? 탑 무너지면 손해배상하고 응? 내가 다 책임질게. 장담한 끝에 해결돼서 간신히 공사를 시작했는데 에고 또 다른 태클이 훅 들어왔는데요. 얼기설기 엮인 철탑이 땅 위에서 쑥쑥 올라가자 이제는 우아한 파리 경관을 망치는 멋대가리 없는 흉물덩어리라며 수많은 예술가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꺽다리 철탑이 삐죽 서 있으면
우리 개선문, 노틀담, 루브르 다 난쟁이 되는겨. 난리치면서 에펠탑을 두고 어떤 이는 새우다만 공장 파이프라며 비꼬았고, 어떤 이는 철 사다리로 만든 깡마른 피라미드라면서 모멸감을 주고, 어떤 이는 비극적인 가로등이라고 비난했고, 어쩌면 번개에 맞을지도 모른다며 조롱한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런 와중에 에펠탑은 파리의 수치라면서 특히 극혐했던 소설가 모파상은 300명 서명 운동까지 벌이면서 법원에 에펠탑 철거 탄원서를 냈지만 한 표 차이로 무산됐답니다. 이렇듯 온갖 구박 속에서 꿋꿋하게 올라간 에펠탑은 2년 2개월 만인 1889년 3월에 완성됐는데요. 대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인명사고 없이 솟은 에펠탑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답니다. 관람객마다 대박, 간지 짱이야 하면서 심지어 엘리베이터가 마무리되지 못한 개장 첫 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에 오르기 위해 1665개나 되는 계단을 기꺼이 걸어 올라갔다네요. 그러니 박람회 기간 동안 200만 명이 몰려들어서 자신이 부담한 공사비를 바로 만회한 에펠은 이후 날마다 돈방석에 앉는 갑부가 됐답니다. 게다가 수정궁을 뛰어넘는 대성공으로 프랑스 자존심을 살려주자 사람들 태도도 180도 달라졌는데요. 그동안 비난하고 조롱했던 예술가들도 18,000개가 넘는 철조각을 정교하게 조립해서 탑을 만든 에펠을 철의 마술사라 칭찬하면서 에펠탑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었답니다. 그럼에도 끈질기게 기를 쓰고 반대한 사람이 모파상이었는데요. 에펠탑 완성되면 나 파리 떠날 거야 했던 모파상은 정작 에펠탑이 생긴 뒤엔 날마다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답니다. 아니, 에펠탑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에펠탑에서만 밥을 먹었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싶겠지만 그 식당이 파리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미운 오리 새끼에서 화려한 백조로 변신한 에펠탑은 사실 20년 독점 운영권이 만료되는 1909년에 철거될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미적거리던 참에 때마침 발명된 무선통신 덕분에 라디오 송신탑으로 활용되면서 다행히 살아남았는데요. 1차 대전 중에는 군사통신용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네요. 당시 안테나를 달면서 더 높아진 에펠탑은 지금도 라디오와 텔레비전 송신탑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참고로 당시 최고 높이는 에펠탑이었지만 2024년 현재 가장 높은 건물은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출연했던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할리파이고요. 우리나라 롯데타워는 6이라네요. 그런가 하면 2차 대전 당시 파리를 점령한 히틀러도 에펠탑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뒤에 에펠탑에 오르려 했지만 프랑스군이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끊어놓는 바람에 계단으로 오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포기했다는데요. 그래서 히틀러가 당시 파리는 점령했지만 에펠탑은 점령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답니다. 흔히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들을 하는데요. 에펠탑 만들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에펠은 1923년에 91살 나이로 생을 마감했으니 비교적 장수한 편이랍니다. 그런 에펠로 인해 생긴 심리학 용어가 바로 에펠탑 효과인데요. 처음엔 죽어라 싫었지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자주 접하다 보면 거부감이 사라지고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한마디로 볼매라는 거랍니다. 뭐든 좋게 보자면 미운 털도 예뻐 보이고 나쁘게 보면 하나같이 밉상으로 보이는 법인데요. 철 사다리로 만든 깡마른 피라미드도 제 눈에는 섬세한 레이스처럼 보였고요. 또 파리에서 가장 높은 에펠탑 전망대에서 보는 풍광은 시원하지만 정작 에펠탑이 빠져버리니 밍밍하고 심심합니다. 모파상에겐 에펠탑 없는 파리가 아름다움이었겠지만 제 눈에는 에펠탑이 곁들여져야 비로소
파리다워 보였답니다. 특히 밤마다 화려한 불빛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에펠탑은 전 세계 여성들이 프로포즈 받고 싶은 곳 1위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그런 에펠탑 앞에서 2007년에 한 미국 여성이 독특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당시 그녀의 신랑이 바로 에펠탑이었는데요. 1972년생인 신부 에리카 라브리는 키가 엄청 크고 그야말로 근육질인 에펠탑에 홀딱 반해서 결혼한 직후엔 남편 성을 붙여 에리카 에펠로 바꿨답니다. 심리학자들은 에리카 같은 사람을 사물기호증이라 일컫는데요. 사물기호증은 사물의 성적 매력을 느끼는 증상으로 대개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은 뒤에 사물에 집착하는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인간관계가 점점 단절되는 현대사회 외로움이 만들어낸 현상으로 보기도 한답니다. 그런 에리카의 첫사랑은 활이었다는데요. 그래서 양궁 선수가 되어서 세계대회에서 금메달도 땄다고 합니다. 그런 에리카는 에펠탑과 결혼하면서 에펠탑 여사로 이목을 끌긴 했지만 10년 만에 이혼하고 재혼했다는데요. 새 남편은 한 박물관의 작두대라고 합니다. 한때 유부남이 됐다가 돌싱남까지 된 에펠탑은 여전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각국 선수들이 가장 탐내는 메달에도 끼어들었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규정상 메달 앞면에는 승리의 여신인 니케상을 새겨야 하지만 그 오른쪽에 에펠탑도 살짝 담겨 있고 뒷면에는 보수 과정에서 교체되어 보관해두던 에펠탑 철 조각이 박혀 있답니다. 이는 메달을 딴 선수들이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을 집으로 가져간다는 의미랍니다. 이렇게 파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에펠탑인데요. 우리의 서울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뭘까요? 물론 사람마다 제각각 떠오르는 게 있겠지만 저로서는 이거다 하는 게 딱히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얘기 끝!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호랑이가 부탁해요. 어흥.